반갑습니다.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팜 주주님들. 이 에스팜 같은 경우 현재 850억 지분 매각으로 통해서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에스팜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열렸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데,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라는 것은 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잖아요.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이 에스팜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현재 진행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에스판 같은 경우 850억 규모의 질분의 일부 매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버행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이 강정석 회장님의 이 지주 회사인 동아소시오 홀딩스의 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 기존에 받았던 이 대출 800억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제 장기적인 그룹 지배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, 현재 이제 오랫동안 잠재적 매물로 인식되었던 이 오버행이 어느 정도 크게 해소가 되면서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. 왜냐?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주시면. 이제 에스판 같은 경우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. 이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개발하는 기업 우리가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RNA 치료제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핵심 의약품으로서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의 개입을 통해 몸속 유전 정보가 이제 오류가 있는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제 의약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개인 맞춤형 이제 표적 치료제로서 현재는 이제 3세대인데 이 질병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제거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를 위해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사용되는 이 제품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멘탈 스타트, 이 최근에 이 승인이 FDA 승인이 나오면서 이 에스팜에게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되고, 이제 내년에는 이 혈우병, 이 A형 피투 질환과 그리고 만성 비형 감염인 완치제 이 베피로비르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현재 이 에스팜이 생물보안법에 수혜가 또 되는 이유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. 이제 글로벌 올리고 API를 10%가량 공급을 했는데,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정말 도입이 되게 될 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우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글로벌 3사를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바로 일본의 니토텐코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질런트, 한국의 이 에스팜이 있다라는 거죠. 현재 비중 같은 경우 일본이 거의 한 40%로 많이 차지하고, 그다음 에질런트 이제 에스티팜이 한 20%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,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현재 에스티팜이 좀 소폭이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, 보시는 것처럼 향후 이 전망을 봤을 때 이 에스팜이 2025년, 26년 서서히 증가하면서 결국에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 글로벌 탑 1위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현재 이 예상 수요량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직 소폭입니다. 이 8.5톤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서서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 공급량 자체가 완만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근데 이 에스판 같은 경우 글로벌 탑 올리고와 그리고 현재 제2공장을 구축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공급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에스팜의 성장성이 내년부터 좀 빛을 발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. 우선 이 에스판 같은 경우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올리고 공급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작품으로 이제 렉비오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렉비오 같은 경우 2023년 이제 4,600억
4,600억의 매출과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4,500억의 매출. 이제 올해는 좀 1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2025년 같은 경우 예상 매출액이 2조 2천억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1년에 이 100kg 2025년에 죄송합니다. 25년에는 이제 400kg 주문을 전망할 부분에 있어요. 이제 레피오 같은 경우로 봤을 때 2천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하반기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4분기에 수주 잔고가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머크의 임상 3상 결과가 좀 도출될 예정입니다. 성공하게 될 시 이 렉비오의 시장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펠라카르센이 현재 이 에스팜이 원료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달에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고 2025년 말에 이제 출시를 전망하게 될 전망에 있어서 만약에 성공하게 될 시 여기서 이 매출 자체가 더 큰 폭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으로는 이메타 스타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제로넷 라이텔로라고도 불립니다. 이제 이 라이텔로가 이 MDS 시장과 MF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 있는데 이제 MDS 같은 경우 골수 이형성 증후군입니다. 이제 MDS 환자들이 1차 치료제인 이 BMS에 레볼로질 주사를 받게 되는데요. 근데 이 주사를 받고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이 농도 자체가 고위험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환자들을 타겟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멘탈 스타트가.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2025년부터 2026년 출시 예정이고 마켓 규모가 대략 이 10조가량 추산이 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이 30%를 차지하게 될 시 3천억 이상이 잡힐 수 있고 그러면 이 에스팜의 이 원료 공급 자체가 더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싶어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질레 벨리시 배시란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질레 벨리산 같은 경우 안지오텐신호겐 이제 합성을 억제하는 기준입니다. 이제 피하 주사 1회를 우리가 투여를 받았을 경우 이제 24주간 이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매일 알약을 먹으면서 고혈압을 억제하던 이 환자들이 6개월에 한 번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이 고혈압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이 환자가 약 12억 명이 되고 지배질량 같은 경우 미국 시장 타겟으로 약 2억 명이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여기서 위험한 고중증 환자가 8천만 명이라는 건데요. 이제 이 환자 한 명당 1년간 이 올리고가 1200m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업하게 될 시 초장기 봤을 때 1000만 명을 투여한다면 12톤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매출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과 현재 이 로슈의 상업화와 레퍼런스 기업도 이 글로벌 봤을 때 이 에스팜하고 에질런트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에스팜이 거의 확정이 됐고 삼성용 이 대량 원고 공급과 정용 생산 라인도 모두 다 이 로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매출 폭이 가셔야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.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시간으로 인한 이 블록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강한 수급과 함께 좀 양전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대한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데 지속적인 이 구름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매물 자체도 좀 소화를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최고 라인 이때 당시가 이제 제로네 이 혈액암 이 F데이 성인이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현 시점에서 이 매출과 함께 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에 집중해야 될 이런 이벤트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고 라인 다시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현 시점에서 이 121선 강하게 지지를 받은 만큼 이 121선에 대한 지지라인 우리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지지라인과 그 다음 매물라인인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까지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에 대한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움직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이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. 이상 이 에스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감사합니다.